생물의 구성에서 여러분 좀 읽어보셨죠? 생명활동하고 이제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는 물론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존재해. 근데 이제 뭐 크게 두 개로 나눠보자. 왜냐면 식물 주변에 많이 보잖아. 화분. 어때? 걔는 막 배고프다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막 밥솥을 향해 달려가서 막 밥대에 밥을 막 퍼먹나? 식물세포? 안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밥을 좀 챙겨 먹어줘야죠. 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없어요, 동물은. 오케이. 그래서 동물은 끼니 때 유기물을, 양분을 섭취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것에 종속되어 있어. 오케이. 근데 식물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햇빛 정도, 그죠? 이런 내부에 있는 LED 등 정도의 햇빛 정도만 있어도 스스로 양분을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독립되어 있어요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어주세요. 독립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여러분 아직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요? 아직 독립되어 있진 않죠. 그죠? 경제적 독립이나 어떤 심리적 독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벌어다 주신 돈으로 이제 책도 사고, 그죠? 옷도 사고, 아직 그런 상태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뭐 휴대폰 요금을 내는 걸 내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20대 이후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경제적 활동이랄지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다 독립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동물은 그러지 못해. 동물은 독립되어 있잖아. 유기물을 먹어줘야 돼. 그래서 끼니 때마다 유기물을 섭취를 해줘야지만 뭔가 진행이 되니까 종속되어 있어요. 종속 영양생물이다 라는 걸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은 종속되어 있어요. 식물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독립적으로 식물이 뭔가 영양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특징이 있겠지. 그래서 그 근본적인 특징을 한번 우리가 이제 봐보자는 거지. 왜 어떻게 스스로 그냥 뿌리를 내리고, 그죠? 햇빛만 받으면 스스로 약물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 그래서 내부를 한번 봐봤어. 그래서 자, 모든 생물들은 모두 다 싹 다 기본적으로 세포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세포를 영어로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더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셀. 오케이.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대장균이든 효모든 한계세포로 되어 있는 것들이든 싹 다 모두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 그래서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인데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얘네들이 각각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고 동물은 양분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지 연구해보다 보니 식물이 되게 녹색이죠. 녹색인 이유가 있더라는 거야. 녹색인 이유가. 식물은 자 뭐가 있냐, 일단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 주로 생명활동의 중심. 그럼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이럴 땐 이런 요소를 만들어봐.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확한 뭔가 명확한 기준, 명확한 뭔가의 어떤 정보를 주거나 이제 어떨 때는 어떤 요소를 만들어라, 어떻게 생리적인 기능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명령어를 우리 뭐라고 해? 유전물질이라고 해. 유전물질. 이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전달이 되기도 하니까 유전물질. 그걸 혹시 여러분이 책이나 이런 걸 좀 봐보신 게 있다면 DNA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야. 유전물질. 이 이중 나선구조의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 얘가 유전되는 물질,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이 정보가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반반씩 물려받아서 여러분의 한계세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세포가 엄청 작거든요. 우리 이렇게 엄청 덩치가 크게 존재하지만 한계 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여러분의 개체를 이루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한계 세포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채로 계속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어지고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걸 계속 거듭하면서 동일한 정보를 가진 여러분의 빼곡한 체세포를 많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여러분 이거 알아요? 수정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가 준 난자가 있죠?
엄마가 준 난자. 난자와 아빠가 준 정자라고 하는 이 생식세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 중에 단 하나. 그지?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빠르고 첫 바다로 등장했던 첫 번째 정자가 뿅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정자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준 정보 반틈, 엄마가 줬던 정보 반반이 만나서 한 개의 수정란이 돼. 그지? 한 개의 수정란이 돼.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된 한 개의 체세포, 여러분을 만든 여러분 몸에 엄청나게 많은 수억 개, 수천 개의 체세포가 있잖아. 그 여러 체세포들 중 첫 번째 체세포야. 근데 얘가 똑같이 이 핵 속에 있는 정보를 엄마가 준 정보와 아빠가 준 정보 반반이야. 이 핵 속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서 너도 똑같이 얘가 갖고 있고 나도 얘가 갖고 있고 똑같이 또 카피해서 야 너도 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계속 체세포분을 계속 거듭한 거야. 어디? 엄마 뱃속에 자궁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체세포는 다 동일한 정보를 줘있어. 엄마 아빠가 반반 준. 그게 체세포의 핵의 DNA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들이 이게 어디 들어있냐? 핵에 있어요. 핵에. 자, 얘가 들어있는 장소는 세포 소기관 중 핵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있습니다. 핵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케이? 이 공간에 이걸 지금 여기를 핵이라고 하고 핵 속에 이중 나선 구조에 해당하는 이런 모양의 굉장히 긴 형태로 DNA가 들어있어요. 명령어가. 이 명령어가 들어있더라. 유전 정보를 저장한 형태들이. 근데 얘가 이제 중3이 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한 거고 얘네들은 더 세부적으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된다는 거. 우리는 중1인데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것까지 바로 훅 들어가면 질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핵 속에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고 모든 정보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여기를 뭐라 해? 세포질이라고 해. 모든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다 그 핵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하더라. 됐죠? 세포질이라고 하고 그 세포질을 감싸고 있는 나머지 바깥의 공간을 우리 뭐라 해? 세포막이라고 해. 바깥의 공간을 뭐라 해? 세포막이라고 해. 세포막. 오케이. 자, 세포막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조금 더 디테일해. 그냥 이렇게 막 뭉떡거려져 있는 투명한 경계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이제 우리 학원 들어올 때 이제 출결 체크 하잖아요. 그죠? 출결 체크 하는 것처럼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세포막이 출입을 조절해줘. 오케이? 필요한 아이들은 더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오케이? 덜 필요하면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뭔가 어떤 경계로만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한 물질은 더 받아들일래 아니면 너는 안 필요하니까 덜 받아들일래 하고 하는 물질 출입을 조절해 준 역할인 거야. 능동적으로. 오케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 이 세포막이 조금 더 유동적인 형태로 더 다이나믹하게 배울 겁니다. 세포막. 네, 여러분은 지금 간단하게 조절해 주더라. 그지? 오케이? 모든 물질을 그냥 다 받아들인 건 아니야. 필요한 물질은 다 받아들여. 덜 필요하면 조금 덜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바깥쪽에 해당하는 바깥 부분. 근데 이제 거기에 동물과 식물의 차이가 있어. 우리는 이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의 차이를 두어서 조금 알고 갔거든. 근데 식물은 이렇게 네모난 벽돌 같은 구조의 세포들이 계속 탄탄하게 반복되어 있는 형태야. 오케이?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 말고도 제일 바깥쪽에 뭔가 네모난 형태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형태를 유지해줘. 왜냐면 얘가 꺾어지거나 그러니까 탄성을 가진 채로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건 괜찮은데 얘가 이렇게 딱 꺾여서 줄기가 딱 꺾여서 휘어져 있어 버리면 광합성도 못하고 물 무경보도 공급 못 받고 그 부분이 다 죽어가는 거잖아. 그럼 안 되겠잖아. 그래서 어떤 형태를 제대로 잘 유지해주게끔 하기 위해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세포막이면 오케이? 그 바깥쪽에 뭔가 탄수화물 계열로 되어 있는 탄탄한 벽을 만들고 있어. 세포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포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세포 벽 성분이 있어. 오케이? 그 세포 벽 성분이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이 검은색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형태들이야. 그리고 근데 이 세포 벽 성분은 탄수화물 계열이거든.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이 막 나오죠.
이제 문제 풀다가 혹시 만날까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건데 세포벽이 탄수화물 계열이고 얘를 우리는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 식이섬유라고 표현해. 식이섬유. 혹시 엄마가 고기 먹을 때 야 고기만 먹지 말고 좀 야채, 채소, 쌈 좀 싸서 먹어라 이러신 적 있으실 거야. 나물 좀 먹어라 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그냥 완전 순수하게 단백질 덩어리들만 여러분이 많이 섭취하잖아. 그러면 그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소화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 찌꺼기들이 대장에 모였다가 바깥으로 내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장에 계속 응축된 상태로 얘네들이 쌓여. 쌓이는데 얘네를 뭔가 잘 배변 활동을 잘 해줘야 잘 쌓여 또 잘 먹지. 그잖아. 그지? 근데 그럴 때 이 식이섬유, 특히나 이제 야채, 식물에 존재하는 이 식이섬유, 탄수화물 계열에 나오는 세포 벽섬유는 셀룰로스라고도 하고 식이섬유라고도 해. 얘네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세포 벽에 해당하는 화학적 성분인 셀룰로스를 동물의 내장기관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없어. 그래서 거의 이런 네모난 이런 식으로 쌓여있는 이런 실가닥 같은 이런 형태들이 그대로 아주 사이즈가 작아진 형태로 소화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실가닥 같은 형태들이 여러분의 대장까지 흘러가서 남아있는 그 변 찌꺼기들을 긁어 모아다가 똥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침에 모닝똥을 싸실 때 모닝똥의 컨디션을 매일 자기의 컨디션을 체크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구찜 같은 걸 먹었어. 뭐 아구찜에는 콩나물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구찜에 아구가 메인이지. 근데 콩나물 되게 많이 있잖아요. 콩나물하고 숙주가. 근데 이제 걔네들 막 아삭아삭하니까 많이 먹어. 먹고 나서 다음날 이제 변을 보면 걔네들 머리랑 그 콩나물 대가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런 식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셀룰로스 성분들은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형태로 그냥 바깥으로 버려집니다. 그 외 나머지 소화가 되는 성분들은 우리 몸에 소화돼서 흡수돼가지고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됐죠. 그래서 이런 특이점을 갖고 있어서 누구는 자 네모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더라. 막 말고도 세포벽을 또 추가로 가지고 있더라. 더워 도연아? 괜찮아? 더워? 너무 말해. 문 열어줄게. 여기가 잠깐만 열자. 왜냐면 더울 수 있어서. 됐죠? 그래서 식물도 핵을 갖고 있고요. 핵 속에 정보가 들어있고 유전 정보가 그리고 DNA라고 하는 상태로 유전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세포질이고요. 나머지 공간상에 세포질이 있고 맞죠? 그리고 가장 안쪽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게끔 해줄 뭐가 있다고 세포막 있어요. 그쵸? 그리고 식물만 세포벽을 더 갖고 있다. 근데 동물은 이런 식이야. 여기 식물세포고 동물은 보다 조금 더 동글동글해. 왜? 세포벽이 없으니까, 형태가 없으니까. 근데 보다 좀 동글동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동글동글합니다. 동물세포는. 그래서 동물은 동글동글하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질에 동물이 해줘야 되는 역할을 알맞게끔 다양한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아직 녹색으로 보이는 엽록체에 대한 설명을 안 했네요. 녹색으로 보이는 엽록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자, 누구만 있어? 동물은 엽록체가 없어요. 식물만 엽록체가 갖고 있어요. 왜? 식물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거야. 식물이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양분 합성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엽록체 내가 모식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동전이 쌓여진 것처럼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자 막 뭔가 내가 막 그렸는데 똑같이 그리려고 할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안테나가 있어. 빛을 수집하게 하는 안테나. 이게 하필이면 우리 태양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을 다 보내준단 말이야.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는 모든 빛을 다 보내주는데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는 모든 빛을 다 보내주는데 그 중에서 주로 누구는 여러분 눈쪽으로 녹색은 반사를 시키고 빨간색이나 또는 파란색은 흡수를 하는 거야.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대부분 흡수를 해. 그래서 엽록체라고 하는 형태가 광합성을 하게 합니다. 식물의 광합성. 엽록체가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식물 세포에 엽록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녹색으로 보입니다. 여기 있는 동전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무식적으로 나를 쌓아놓으면 엽록체구나 알아차릴 수 있으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안테나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안테나들이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고요. 엽록소 안테나. 그리고 엽록소는 녹색의 색소입니다. 얘가 빛을 수집하게 해줘. 빛 수집. 그래서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전체는 엽록체라고 하는 거야. 이 전체는 엽록체라고 하는 거고, 엽록체 안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게 하는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원인이 엽록소라는 녹색 색소가 있어서 그렇더라. 오케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공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 식물이 열심히 흡수해줬던 이산화탄소나 식물의 물에서부터 흡수한 거를 물간으로부터 뿔에서부터 흡수한 물을 빛이 있을 때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줘. 이게 만들어진 양분이야. 스스로 만든 양분. 우리는 동물은 스스로 그 양분을 만들 수 없으니까 끼니 때마다 먹고 소화시키고 오케이? 이게 광합성 과정이거든. 처음 만들어진 게 뭘까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을까? 광합성? 뭐가 만들어질까? 그냥 양분을 만들어요. 이건 배웠지? 그냥 양분을 만들어요. 식물이 광합성에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배웠는데, 이걸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거든. 근데 이때 만들어진 양분이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탄수화물. 그리고 그때 산소도 발생해요. 이게 광합성 시기야. 너네 너무 열심히 적는다. 완전 빡공하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화학식을 한번 봐보면 알겠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중1 수준에서 모든 걸 다 알아라 이런 건 아니야. 어찌됐든 여러분이 중2나 중3이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그때 한번 처음 배우는 것보다 지금부터 익숙해지면 낫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화학식으로 쓰고요. CO2 들어보신 적 있나? CO2. 물은 H2O 이렇게 써요. H2O 넌 물이야. 화학식 중2 때 배워. 그리고 이런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서 6개 또는 12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포도당이라는 것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 탄소 6개가 쫄쫄이 결합된 탄소 6개, 수소 12개, 탄소 6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포도당이야. 그러니까 이 낱개로 들어갔던 얘들이 막 연결해서 이렇게 된 화학식을 갖는, 여기도 탄소 있죠? 얘 똑같이 있죠? 여기 H 똑같이 있죠? 여기도 똑같이 있죠? 이렇게 막 낱개로 들어갔던 간단한 얘네들이 더 연결해서 크기가 큰 얘가 됐다. 포도당. 근데 우리는 이 포도당을 주로 이제 우리가 막 열량을 내게끔 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에너지원. 포도당이 우리가 세포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야. 동물은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끼니 때 먹어주는 거고, 식물은 그냥 빛만 있다면 스스로 쭉쭉쭉쭉 만들어지는 거야. 대박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으로 얘기하면 빛만 있으면 돈이 만들어지는 거야. 빛만 있으면 돈이 만들어져. 근데 우리는 돈을 버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돈을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엽록체가 녹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녹색 색소를 가지고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녹색 색소인 건데, 녹색 색소 얘 덕분에, 그죠? 얘가 녹색으로 주로 보인다. 얘 덕분에 전체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죠? 전체 식물이 녹색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녹색으로 탄생시켜주니까 녹색으로 보이게 되더라. 됐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엽록체를, 이런 엽록체를 식물만 갖고 있댔죠? 동물은 엽록체를 안 갖고 있댔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여기랑 여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동물과 식물이 공통으로 가지는 건가? 식물만 갖고 있는 거 구분 한번 해볼까?
그치? 핵하고 세포질하고 그다음 세포막이 그죠? 핵이랑 그죠? 핵이랑 세포질이랑 그죠? 세포질 외부 구간 그다음 세포막 바깥에 물질을 출입해주는 세포막은 모두 다 공통으로 세포라면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치? 근데 식물은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그 역할에 알맞게 뭘 갖고 있어서 녹색으로 보이는 연록체를 갖고 있어서 그죠? 돈을 그냥 빚만 있으면 돈을 막 만들어 놓는다고 얼마나 황홀해. 빚만 있으면 그냥 돈이 쫙쫙쫙쫙 만들어져. 근데 우리는 돈을 버는 활동을 해서 뭔가를 양분을 먹어들여서 소화를 시켜줘야 동물은 그래야 양분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밥 끼니 때마다 양분을 먹어줘야 되더라. 정속되었더라. 그 말이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더라? 엽록체다. 식물만 갖고 있죠, 엽록체? 맞죠? 그 다음 식물이 네모난 탄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물의 세포막 말고도 뭘 갖고 있다? 세포벽을 갖고 있다. 됐죠? 이제 식물이 엽록체랑 세포벽, 식물만 갖고 있는 구조를 설명해드렸어요. 근데 동물은 엽록체와 세포벽을 다 갖고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동물하고 식물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를 설명할게요. 뭐가 있냐? 아까 제가 방금 식물은 스스로 뭘? 양분을 만들어내네. 가만히 빚만 있어도 돈을 벌어들이네. 그니? 빚만 딱 렌트만 키면 그냥 이제 빛이라고 하는 조명이 쫙 들어오면 바로 그냥 돈이 돈돈돈 막 들어오는 거였잖아. 스스로 양분 합성하는 거. 그지?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돈이 자 비유를 할게. 세포라고 하는 나라에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포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바로 쓰이기는 어려운 돈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행이라는 기관은 누구? 동물세포뿐만 아니라 식물세포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어. 오케이? 그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동물, 식물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누가 있냐? 제가 파란색 그림 요렇게 생겨서 요런 모양으로 모식적인 그림을 요렇게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누구도 식물세포도 걔네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핫도그 알아요? 요즘은 또 명랑하고 핫도그 안 보이더라. 겨울쯤에 핫도그 되게 많이 먹으면 핫도그 이제 튀긴 그 바에 그죠? 케첩 바르거나 머스타드 소스 뿌리거나 해가지고 먹잖아요. 마치 머스타드 소스가 뿌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있죠? 오케이? 요렇게 생긴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얘가 있습니다. 걔를 이름 먼저 알려줄게요. 내 이름도 안 알려줬다. 인정입니까? 나는 너네들 이름 아는데 나는 이주연이야 얘가. 이름 얘기 있나? 내 이름은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이름은 이주연이에요. 이주연. 그죠? 자, 둘 다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를? 이 둘 다 똑같이 이름이 좀 길어요. 얘는 마이토콘드리아. 오케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길죠. 식물세포도 동물세포도 둘 다 공통적으로 이 마이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얘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예시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처럼 자 식물은 빚만 키면 스스로 돈을 벌어. 나봉 완전 좋아 하고서 돈을 막 벌어준다고. 근데 이 돈이 하필이면 세포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로 쓰이긴 어려운 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 와.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남잖아. 엔화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달러가 남아있지. 우리나라에서 근데 달러랑 엔화를 가지고 바로 육개장이나 아니면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순 없잖아. 그치? 그런 상태인 거야. 오케이? 돈을 벌어들이는 활동을 해서 돈을 벌긴 했는데 달러를 버는 거야. 요즘 달러 많이 올랐어요. 알죠? 지금 전쟁 나가지고. 그죠? 달러 엄청 올랐거든요. 이럴 때 파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 있으면 이럴 때 팔아야 돼요. 이럴 때 팔아야 돼요. 환율 올라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얘가 빛이 있으면 엽록체라는 그 장소에서 스스로 달러를 버는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바로 사용되진 않잖아. 그지? 이 동물세포도 마찬가지. 이 포도당이라는 달러를 바로 쓸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라는 달러를 세포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화폐로 바꾸는 활동이 필요한 장소가 이 마이토콘드리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내가 비유할게.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 여기다 써줄게. 먼저 얘는 세포호흡의 장소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자, 유기물을
하루 종일 유기물을 산화시켜. 유기물을 비율을 든 거고, 자 통상적으로는 유기물을 산화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만드는 거입니다. 적으시면 제가 좀 지우고 공간을 확보하고 설명할게요. 네, 자, 마이토콘드리아, 다른 말로 세포업의 장소, 유기물을 산화시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곳. 자, 이 포도당이 아까 제가 비유할 때 돈이라고 얘기했죠. 달러, 그죠? 얘가 유기물이야. 얘는 유기물이야. 그러니까 동물은 저 유기물을 밥이라는 형태로 섭취해서 받아들였어. 그리고 밥이 사이즈가 되게 크니까 여러분의 소화기관에서 알아서 잘 잘라서 소화를 시켜서 소화된 상태로 세포 안으로 쓱 흡수되어 들어온 거야. 포도당 형태로. 오케이? 근데 이 포도당을 직접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인데, in Korea.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들고 있는 거야. 달러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육개장이나 삼각김밥을 사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아이를 돈을 바꿔줘. 은행 가서 우리가 바꾸잖아. 뱅크 가서 바꾸잖아. 그런 것처럼 달러를 바꿔주는 세포 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 됐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여기 세포호흡의 장소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이토콘드리아. 그죠? 우리 숨 쉴 때 어떤 기체 필요해요? 산소 안 필요한가? 산소. 그죠? 우리 숨 쉴 때, 동물이 숨 쉴 때, 산소 필요해, 산소 필요. 공기 중에 제일 많이 있는 성분은 질소, 그 다음이 산소고, 그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동물들은 그래요. 그죠? 식물도 호흡합니다.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죠? 식물이 광합성만 하는 건 아니에요. 호흡은 항상 해요. 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식물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 여기 봐.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이 그 나라에서 바로 쓰이기는 어려운 돈이라고. 식물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쓰이기는 어려운 달러, 그지? 그 달러를 바꿔줘야 식물이라는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돈 신사임당 10,000원권, 50,000원권, 그중 1,000원권은 바꿔줘야지만 돈을 지출하면서 뭔가 물건을 살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달러를 이 식물도 당연히 이렇게 생긴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서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영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이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게 해서, 그죠? 이 포도당이란 달러를 반드시 산소라는 기체와 함께 들어가줘야 돼. 산소가 없으면 안 돼. 산소가 없으면 많이 바꿀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달러를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때 만들어진 바꿔준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을 하자면, 그지? 5만원권, 그죠? 5만원권이나 1만원권 같은 돈이어도 우리나라 돈, 원하죠, 우리나라 돈, 그 아이를 뭐라고 하냐? 생명활동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생명활동 에너지. 얘는 실질적으로 화학적 분자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연상하면 되고, 뭐든 식물이 돈을 버는 행동을 했어. 빚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만들었어. 달러를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달러를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자. 그게 돈이야. 생명활동 에너지가 돈이야. 오케이? 그때 어떤 기체가 필요해? 꼭 산소라는 기체가 들어가는 게 필요해. 오케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나와. 돼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나와. 그래서 마치 동물을 숨 쉬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산소 기체가 들어가고 세포로, 맞죠? 산소라는 기체가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우린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포도당이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된다고? 아, 벌었어. 빛이 있으면 무조건 달러를 벌었어. 연목체가. 그치? 빛이 있으면 달러를 벌었는데 우리나라인데 달러를 바로 쓸 수 없어. 우리나라인데 달러를 바로 쓸 수 없으니까 달러를 바꿔주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마이토콘드리아더라. 그쵸? 달러를 바꿔주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뭔가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빛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달러가 만들어지고 그게 뭐야? 엽록체. 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스스로 엽록체가 없으니까 얘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 그지? 만들어져 있는 걸, 그지? 만들어져 있는 걸 바꿔주는 일만 한다고 도움을 생각해. 그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잠깐 쉬셨다가 여러분이 외울 거 외워주세요. 그러면 외울 거 외워둔 걸 바탕으로 제가 잠시 쉬는 시간 갔다 온 다음에 어디를? 29쪽 아래 세포 구조와 기능의 관계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은 여기를 한번 풀어주세요. 어디 풀어주냐? 38쪽 얘들아 개념 확인 문제 있거든. 38쪽 1번부터 6번까지 숙제로 내줄 건데 지금 풀어버려.